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사회주의 정책 하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거 아무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안 하대.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어요? 무제한 구입 무제한 자들이기로. 난 이게 난 또 무서워. 정부 서울 빌라 시장 안정 때까지 신축 빌라 무제한 사들이기로. 신축 빌라를 산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걸 무제한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내가 환장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장하네. 무제한으로 산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도 이미 12만 호 정도를 샀어요. 지금도 이미요 12만 호를 샀습니다. 2년간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치가 나오고 있는데 빌라 살리기에 나섰어요. 벌써 6월 이건 빌라 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매입 임대 공급 물량을 8만 호에서 12만 호로 확대한다. 2년간 공급하는 매입 임대 주택 물량을 8만 호에서 12만 가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상향 조정에서 드디어 무제한이다. 무제한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서 7만 5천 가구는 신축 매매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빌라 시장 안전이라고 해서 지금 12만 호 조도에 조금 좋고 보면 기존에 있어서 안 팔리고 뭐가 아니라 신축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한다. 7만 5천 호. 2만 호는 기축 매입 임대주택. 기존에 있었던 집을 2만 5천 호. 그리고 그리고 또 2만 5천 호는 든든 전세래요. 시세의 90%의 든든 전세. 그러니까 전세로 물량을 확보해서 그거로 이제 임대를 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LH가 매입한 거죠. LH 매입은 누가 하냐? LH가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실소유자들에게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을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들 이게 실패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외국에서 이런 정책들이 왜 실패했었을 것 같아요? 왜 실패를 하냐면요, 여러분. 감가상각 때문이에요. 감가상각.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택에 있어서 우리는 감가상각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 재건축을 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재건축 딱지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감가상각을 생각을 해. 내 토지 지분을 줄이면, 그러니까 용적률 10층짜리 아파트가 25층, 30층짜리 아파트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내 토지 지분이 줄어들고, 토지 지분은 줄어들지만 아파트는 새거로 뚝딱. 지금은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 건축비를 지금 점점 부담이 더 세지고 있지만,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토지 지분만 줄이면 건축비 같은 거 생각을 안 하고 내 낡은 아파트지만 너무너무 비싼 아파트 감가상각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아니거든. 지분 감가상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빌라 감가상각 정말 심하고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가상각을 보충하려면 유지보수해야 되죠. 유지보수해야 됩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흰개미가 파먹는다든지, 이게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이 그 균열 가가지고 그거를 막 땜빵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유지보수비, 감가상각을 보충한 유지보수는 계속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임대주택 사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실패를 하느냐?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월세를 받아. 근데 이 월세를 받는데 이 월세를 받아서 이 집을 계속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감가상각을 보충하면서 수리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남는 게 개뿔이야. 남는 게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방치하죠. 방치합니다.
밖에서 페인트가 벗겨지든 벽돌이 떨어져 나가든 그 물이 잘 안 나오든 벽에서 뭐를 하든 층간 소음이 어떻게 되든 뭐가 됐든 집에 있는 뭐 그 에어컨 뭐 공조가 어쨌든 뭐가 됐든 뭐 정화조가 어쨌든 간에 아유 뭐 이 월세 내면서 나 안 해 여기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가요. 슬럼가가 되죠. 빈민가가 되고 그리고 이민 정책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치외박권 지역이 되고 거기서 뭐 띵약, 띵매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도시가 그러면서 이제 막 폭동나고 소요나고 거기에 있는 애들은 교육도 안 돼. 교육도 안 되고 이 건전한 일자리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시민권자인데 사는 게 너무 그지고 우리는 이런 데서 태어났지. We live the 뭐 하면서 갱스터 파라다이스 뭐 이런 노래 나오고 그건 막 폭동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임대주택 지고 이거 노답이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 공공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공공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재건축이나 뭐다 해서 옛날같이 수익 나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은 공공 임대주택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제가 싸게 임대를 주겠다고 한다고 싸게 임대를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이에요. 유지 보수, 교육 환경, 생활 환경, 기타 등등 세금으로 감가상각 땜빵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게 그게 딴 나라들은 못했지만 대한민국은 가능해?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요. 키워드는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감가상각하고 소셜 믹스를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어? 감가상각과 소셜 믹스를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그리고 이게 왜 보수 정부에서 이러지? 그리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인지는 뭐냐면 민간 수요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빌라를 사는 거면 이것저것 따지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주택 구매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 민간이 주택을 사는 거에서 구매자로서 민간 개인이 투자로서 빌라 시장에 하는 그 구매자로서는 거의 개인은 퇴출이고 빌라의 유일한 구매 파워를 가진 게 LH가 돼. 이건 사회주의라고. 이건 사회주의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LH가 신축 빌라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입찰이 날 거고 그 입찰에 들어오는 그 입찰에 맞는 건설업체들이 이거 전문 건설업체들이 생기겠지. 그렇게 돼서 사회주의적으로다가 조달적인 개념으로다가 주택이 공급이 되면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건축업자의 양심과 LH의 양심을 믿고 알아서 이것들아 받아들여라. 이거 사회주의란 말이야. 왜 윤석열 정부가 사회주의적으로 가냐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장동 사건을 봤을 때 대장동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토지개발 사업이었죠. 토지개발 사업에서 정확히 말하면 택지개발이잖아요. 그린벨트 풀고 택지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 여러분 정치인들 비리는 나오지만 LH 직원 비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보는 눈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요. 그러니까 LH가 그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개발공사 합친 거잖아요. 주택공사하고. 근데 두 개에서 토지개발 후보지 선정하고 토지 매입하고 그럴 때 보는 눈 정말 많고 관련법도 지금 우리나라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하고 정치인들 비리는 나와도 LH 직원들 비리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까지 법 제도가 다 돼 있어. 스케일이 크고 수조짜리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찌랭이 직원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정도까지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로커하고 LH 직원이 장난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미
이미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요, 비리가 발생해서 돈 받고 불법 압수 중에 1,800채 매입할 때 이미 돈 받고 불법 매입을 했어. 그럼 이 불법 매입에서 이미 비용이, 거품 비용이, 정치 비용이 끼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LH를 이걸 지금 탈탈탈 턴다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찰이나 감사나 언론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규모가 컸을 때 감시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일명 이 택지 개발과 다르게 이 매입 임대는 짜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쪼개져 있고 정말 작은 사업들 몇백채 몇천채 그거를 이렇게 구입하는 이런 짜치는 사업들이야. 이거 우리나라 지방자치하고 지금 현실에 이제 정치 조직들 뭐 권리당원이니 책임당원이니 얼마 가지고 있고 밑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이런 식의 지방자치와 업자들 환경의 매입 임대 사업은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현 정치 구조의 비리에 딱 알맞은, 지방자치 부패에 딱 맞은 사업이야. 이건 해먹기 너무 좋아. 이거 해먹기 너무 좋다고요. 그리고 눈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펀드 샀다가 날려봐, 열받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나라에서 해주는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재산 형성하는 이런 식의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재산 축적을 하려는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일단 삶의 목표는 그냥 먹고 놀고 그러다 가는 거지. 뭐 무슨 주식을 사고 무슨 집을 사, 그냥 임대주택에서 해준다니 여기서 들어가서 한자, 인생의 목표가 그냥 헬렐레한 사람, 그런 약간 좀 풀어진 상태에서 저기 가기 때문에, 저거는 나라님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들이받고 뭐하고 시위 나오고 따지고 뭐하고 감시가 작동이 안 된다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의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그러면 진짜 여러분 발전 없고 정체되고 헬렐레한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도 뭐 제가 어느 정도는 응원을 하는 분이고, 뭐 윤석열 정부도 어느 정도 응원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인간적으로 뭐 정파적으로 그런 건 둘째치고, 왜 정책들이 다 이 지경이야? 왜 의료 정책도 그렇고 이 정책도 그렇고 명확하게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적이고 소셜리스트적인, 우리는 시혜하고 이게 좋은 정치야라는 왜 좌파 마인드, 그거를 내가 왼쪽 정부에서 이러면은 그래, 그거는 쟤네들의 세계관이고 그러니 해. 오른쪽마저 이러면 세상에 균형점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온정적인 정치 세력도 있어야 되고 단호한 정치 세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 뭐 이게 리형의 표현이라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왼쪽 오른쪽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왼쪽 애들도 참아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팍팍 밀어붙이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실패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면요, 이거 온 나라가 징징이 세상 된다니까요. 참 세계관의 차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